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8월 25일 방송이고요. 오늘 코스피는 1.58%, 코스닥은 2.52% 이렇게 나란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저번 주 이제 목요일, 금요일 정도 해가지고 제가 코스닥 기준으로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고, 61선을 이탈하기는 상당히 좀 힘들어 보인다. 다만 정말 코로나 변수가 어찌됐건 이 구간 안에서 발생이 되어졌고, 이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으로 좀 진행이 됐을 때 제가 봤을 때 시장 조정의 마지노선은 770포인트까지 정도는 줄 수 있겠다. 다만 웬만해서는 61선을 깨기는 힘들 것 같다. 그렇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저희 리딩방에서도 61선은 이탈하기가 힘들어 보이니 조금만 더 인내를 해봅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무리한 손절이나 대응보다는 홀딩해서 잘 이번 조정장을 좀 넘겨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고 나서 저번 주 목요일, 금요일 저점 잡은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어제 좋은 반등이 나왔고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하루 이틀은 더 반등이 나올 수 있고 그 포인트는 저는 835포인트 요날 저번 주 화요일날 장대 음봉이 형성되었던 시가이자 고가 구간 여기라고 좀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저항을 좀 맞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제 코로나 확진자 증감 추이에 따라 좀 전략을 짜봐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당장 이렇게 또 당장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오늘 바로 이렇게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기분 좋은 반등이 나올 거라고는 또 생각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종가까지 고가로 형태로 마감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이 저항 포인트까지 뚫고 일단은 마감이 되어졌죠. 그래서 분위기로는 내일 확진자 발표가 있는 10시 전까지는 시장이 좀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10시에 확진자 발표 또 이제 증감 추이에 따라서 분위기는 이제 또 어떻게 형성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예상 가능한 수준 지금 한 200에서 300명대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400명을 훌쩍 뛰어넘는다든지 요런 어떤 변수만 발생이 되지 않는다면 한 200에서 300명 수준에서 좀 내일 발표가 된다면 크게 시장의 분위기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정말 만약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코로나 이제 확산세가 좀 줄어들게 되면 전고점까지도 충분히 트라이 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코로나 추이가 좀 일단은 흐름에 대한 흐름을 결정 지을 수 있는 지금으로서는 시장의 어떤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 일단은 요렇게 박스권 안에서 흐름이 좀 형성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미국 쪽에서 어찌 됐건 이 닫혀 있는 상승 캡을 이렇게 열 수 있는 열쇠는 이쪽에서 결국은 좀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연준 쪽에서 아주 좋은 립 서비스나 스탠스를 취하는 뭔가 또 액션이 나와준다든지 또 최근에 또 솔솔 나오고 있는 것들이 있죠. 코로나 치료제 백신 관련해서 오늘 오전인가 제가 봤던 거는 아스트라제네카로 추정이 돼요. 영국에 있는 이제 백신 개발 업체의 조기 승인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도 좀 있었고 올해 9월인가 10월 정도로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은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연준의 어떤 그런 시장을 조금 더 부양할 수 있는 좋은 스탠스가 더해지면 한 번 정도는 더 충분히 이 지금 대세 상승 장세에서 상승 여력이 룸이 좀 더 남아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한 번 정도 더 불을 뿜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버블에 대한 고민이 그때 가서는 조금 이루어져야 될 시점이지 지금은 저는 버블을 논할 단계는 좀 아니다. 뭐 폭락의 전조라든지 그거는 저는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버블이 터지기 직전에 어떤 뭐 상승장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뭐 모습들이 지금 제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환율도 상당히 뭐 안정적이고 물론 예전에 우리가 항상 회자되는 어떤 뭐 개인들의 어떤 시장의 참여세, 뭐 그런 것들로 우리가 시장의 고점을 좀 가늠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저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생각하던 그런 뭐 패턴, 개인들의 패턴이랑은 사실 이번은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는 항상 이 상승 초입기에 외국인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기관이 들어오고, 항상 꼭 마지막에 개미들이 들어와서 이 물량 다 받아내고 상승 시장이 마무리되는 항상 이런 흐름의 패턴을 보였었지만 이번은 다르거든요. 이 상승의 그 상승을 주도하는 수급 주체 자체가 개인이거든요. 그리고 이 개인의 어떤 그 스마트함이 예전과 다르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정말 뭣도 모르고 그냥 어떤 정보의 비대칭과 좀 뭐 스마트하지 못한 그런 개인의 수급이었다면 지금은 전혀 저는 좀 다르다라고 보는 거죠.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개인들의 투자 패턴만 가지고 또 고점을 논하기도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뭐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때 3월 폭락장 저점 찍고 오늘까지도 마찬가지로 뭐 중간중간에 제가 뭐 리스크 관리는 조금 해놓고 가는 건 좋겠습니다, 요런 정도 멘트는 드린 적은 있지만 뭐 고점입니다, 오를 만큼 올랐습니다, 혹은 이런 식으로 좀 시장을 비관적으로 멘트 드렸던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예전에가 아니라 최근에 제가 어디서 들었던 말인데 출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상당히 와닿는 말이어서 이 시장에 대한 비관론자는 명예를 얻고 긍정론자는 돈을 얻는다라는 뭐 좀 글귀가 있었는데 상당히 좀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뭐 리딩반도 제가 실제로 리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알 수 있는 거지만 비중을 이때부터 여기까지 거의 70% 밑으로 내려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70에서 한 100% 사이로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고, 혹시 제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는 버블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시점이 혹시 온다면 그때는 방송 통해서 뭐 제 개인적으로 일단 뭐 멘트는 좀 남겨보도록 할 테니까요. 당분간은 저는 크게 시장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버블과 시장의 고점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될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뭐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 쪽에서 뭐 좋은 뉴스들이 좀 뭐 들려오죠. 오늘 오전에도 뭐 이제 영국에 있는 뭐 백신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업체 중에 올 9월 혹은 10월께 정도 빠르면 뭐 임상 승인에 대한 뭐 그런 소식도 좀 들려오고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로 추정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요런 것들 뭐 코로나 치료제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거기다가 뭐 미국의 연준에서의 증시를 조금 더 부양시킬 수 있는 뭐 스탠스적인 뭐 발표 그런 것들이 좀 더해지면서 뭔가 좀 더 시장이 과열되고 정말 모두가 이제는 코로나로 인한 리스크가 시장에서 사라지고 모두가 뭔가 좀 환호하고 있을 때 아마 저는 고점은 그때 찾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금리, 금리의 상승 기조가 좀 느껴질 때가 언젠간 올 겁니다. 이때가 조금 저는 이제 조심해야 될 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러면 저희 리딩방 오늘 시황이 좀 길었네요. 저희 리딩방 매매한 거 하나 살펴보고요. 한미사이언스를 잠깐만. 한미사이언스를 저희 리딩반에서 매매를 했고요. 얘는 뭐 오늘 오전에 샀습니다. 사실 어제 종가쯤에 샀어야 됐는데 제가 조금 늦게 봤어요. 그 시간에 다 돼가지고 하고 봐가지고 자리가 너무 좋잖아요.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얘가 이제 이때 다시 기술 수출 1조짜리 재료가 나오면서 이때는 아니었고 이때 점상 갔을 때죠. 거의 점상 갔을 때 기술 수출 1조짜리 재료가 좀 나왔었고 이때 당시에는 뭐 뉴스상으로는 아주 그렇게 우리가 뭐 상한가 갈 만한 재료라고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었던 가운데서 뭐 이제 임성기 회장이 좀 별세를 하고 뭐 이런저런 조금 모멘텀이 생기면서 좀 급등을 하다가 요때 이제 기술 수출 1조짜리 공시 터지면서 상한가 갔었죠. 뭐 약간 이때 당시에 제약 바이오 종목 섹터 분위기가 뭐 아주 그렇게 좋을 때는 아니었어요. 이때가. 근데 안미사이언스가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들면서 이때 당시에 지금 주도주 역할을 충분히 했었던 아주 뭐 전 나름대로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뭐 한미약품을 매매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거는 조금 우리가 종목에 대한 뷰가 좀 저는 잘못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어쨌든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가 있는데 뭐 이런 어떤 이때 상한가 가는 분위기나 이런 걸로 보면 한미약품을 대장으로 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어요. 근데 한미사이언스를 매매하셨어야 됩니다. 상한가가 나오기 전에도 한미약품보다 훨씬 강했었고 그러니까 이때 상한가 갈 때만 한미약품이 좀 셌던 거지 한미사이언스가 계속해서 대장 역할을 했었고요. 예전에 2015년도에 이렇게 상승이 나올 때도 사이언스가 사실은 훨씬 더 가볍고 상승 어떤 그 변동성도 좋고 뭐 이때 이제 매매 좀 할 줄 아시는 분들은 거의 다 이제 사이언스를 매매하지 약품을 매매하지는 않았죠. 이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아무튼 이랬던 종목이 뭐 급등 후에 뭐 어떤 좋은 눌림 주면 잘 반등을 하면서 왔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뭐 이렇게 11선에서 눌림목 접근하기에는 조금 그 차트의 위치 자체가 사실 좀 애매하다. 그래서 얘가 21선이나 뭐 이제 일목균형편상 기준선 정도까지 혹시 눌림이 주면 참 좋겠다. 그렇게 보고 있었던 종목인데 좀 깜빡해버렸죠. 그래서 어제 종가 베팅을 했었어야 되는데 좀 놓쳤고 그래서 혹시 뭐 갭이 뜨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다행히 오늘 오전에 조금 눌려서 제가 좀 지켜봤어요. 회복하면 사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잘 회복해서 여기 이제 어제의 종가이자 오늘의 시가 구간을 좀 돌파할 것 같은 모양새가 나올 때 이 구간에서 저희가 이제 매수가 들어가서 오후장에 슈팅이 좀 나올 때 일단은 전량 그냥 매도를 좀 쳤습니다. 그렇게 많은 비중을 산 게 아니어가지고요. 일단 그냥 짧게 트레이딩 단타 개념으로 들어가서 짧은 시간 안에 수익을 좀 내고 나왔던 그런 매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오늘 시장은 어쨌든 코로나인데요. 계속해서 그냥 코로나 테마주들이 활개를 지금 치고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되겠네요. 지금 시장은 코로나주랑 비코로나주 이렇게 딱 양분되어 있죠. 그리고 이 코로나주 안에서 이제 백신 치료제 쪽이랑 다른 어떤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매출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뭐 테마들 마스크나 이제 뭐 진단 키트 뭐 손세정제 그리고 뭐 조금 최근에 핫하게 좀 생겨났던 테마는 음압병실 뭐 음압구급차 뭐 산소 마스크 요런 거 있겠죠. 요렇게 좀 지금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테마가 좀 오늘 수급이 들어오는 장과
비코로나 테마가 수급이 들어오는 장 이렇게 나눠지고, 또 코로나 테마가 좋은데 그 안에서도 뭐 방금 말씀드린 백신 치료제 쪽이 강한 날이 있으면, 또 마스크, 뭐 손세정제 이쪽은 또 약하고, 그런 모습을 지금 순환매가 돌면서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확진자 증감 추이가 좀 감소를 하니까 뭐 음악 병실이나 뭐 언택트, 마스크, 뭐 온라인 교육주 특히 이쪽은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뭐 이제 치료제 쪽이 좀 강했습니다. 특히나 어 혈장 뉴스가 어제 있었었는데, 사실 뉴스는 어제 있었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뭐 시세가 반영이 좀 되다가 많은 느낌이 있었는데, 갭 띄우고 이제 잘 버텨놓고 오늘 시세를 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혈장 관련주들은 일신바이오가 지금 대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일신바이오는 저도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라서 정말 계속해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때도 수익 계속 수익을 주죠. 그러니까 종목을 잘 고르면 정말 수익을 생각보다 좀 편하게 낼 수 있습니다. 계좌도 뭐 다른 계좌로도 계속 매매했고요. 이때도 이렇게 분할 매수해서 이렇게 또 익절하고, 뭐 말 나온 김에 좀 예전에는 제가 개인 매매하는 거 일지들을 뭐 좀 자주 보여드리고 했었었는데, 뭐 이 부분이 좀 그립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 거 매매 일지까지 하면은 방송 시간이 진짜 너무 길어지고, 이제 방송을 또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종목에 대한 뭐 이야기나 분석 같은 것들을 더 좀 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중에 일주일 뭐 토탈 해가지고 제가 뭐 매매했던 거, 근데 이런 것도 사실 도움이 많이 되긴 되죠. 저도 예전에 주식 공부를 할 때 가장 도움이 됐던 게 뭐냐라고 하면은, 정말 내가 선망하는 그 고수들이 어떤 종목을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고 이런 것들 보는 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나중에 또 따로 뭐 좀 뭐 시간을 만들어 본다든지 그렇게 지금 생각은 하고 있기 때문에요.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좀 기분이 좋으면서 나빴던 건데, 이 바이넥스라는 종목을 제가 방송 통해서 좀 여러 번 다뤄드렸고 어제도 언급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저희 리딩방 같은 경우는 어제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야, 이게 이렇게까지 갈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CMO 업체에 관해서 제가 언급을 뭐 한 두세 번 드렸던 것 같아요. 바이넥스랑 ST팜이랑, 뭐 이제 대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너무 무거우니까 바이넥스랑 ST팜이 참 좋아 보인다, 그렇게 좀 언급 드렸었고, 저희 리딩반에서도 매매도 했었고, 아무튼 그랬었는데,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CMO 관련주인 바이넥스가 급등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얘를 매매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매매를 그렇게 했거든요. 예. 바이덱스도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뭐 이제 상따까지 연결이 됐지만, 바이넥스가 가면 같은 CMO 관련주인 ST팜 쪽으로도 수급이 좀 뭐 올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또 이제 매매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이때는 뭐 약손절했지만 여기서 비중을 조금 많이 들어가서 좀 많이 먹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뭐 테마 섹터 관해서 본인이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시장에서 빠르게 그냥 이 종목이 어떤 테마고 어떤 관련주고, 이 테마와 섹터 안에 어떤 종목들이 있고 짜라락 사실은 머릿속에 있으면 상당히 우리가 매매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죠. 또 이렇게 두 종목 CMO 업체들 좀 강했고요. 좀 매드팩토가, 야, 얘가 거의 뭐 지금 알테오젠의 느낌으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종목 참 좋은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은 뭐 거의 바이오 종목들의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일제약이랑 신풍제약 이렇게 좀 두 개 강했었죠.
얘 같은 경우는 방송에서 또 많이 언급드렸던 종목이고, 신풍제약이랑 같이 이렇게 시세를 냈던 애가 거의 반토막 이상을 내놓고 고작 요 정도 반등, 이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종목 자체의 재료 소멸이 돼도 요거보다는 사실 반등이 좀 더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상승폭 대비 반등이 참 적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무튼 언젠가는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 계속해서 이제 보고 있었고, 신풍제약이랑 같이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고, 이날 정말 오랜 시간 횡보를 하다가 상한가가 나왔고, 근데 그날 뭐 시가 개파락하더니 거의 뭐 한 18% 가량을 밀어버립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되면은 안 죽죠.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틀 정도 쉬고 오늘 다시 상한가를 넘겨서는 양봉이 출현이 됐고, 뭐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매매일지를 자꾸 이렇게 보여드렸던 그 시작이 뭐였냐면, 뭐 얘 뭐 말만 하고 자기가 매매도 한 것도 아닌 거면서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제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도 했고 실제로 매매도 했다, 이런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매매일지를 좀 오픈을 계속 했었던 건데, 뭐 한번 보여드리니까 또 계속 보여드리게 되네요. 아무튼 신일제약도 이 구간에서 제가 사 모아가지고 오늘 아주 좋은 구간에서 매도되었고, 여기서는 뭐 조금 들어갔다가 약손절 치고 나왔죠. 그래서 얘는 이거 종가 베팅도 충분히 해볼 수 있을만 한데 라는 생각은 사실 있었어요. 이날 상한가 갔던 종가를 넘겨놓고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그렇게 봤는데 종배까지는 조금 머뭇거리다가 못했는데, 지금 시간에서 와 좋네요. 아무튼 뭐 오늘은 뭐 아주 유명했던 신일제약, 뭐 신풍제약, 요렇게 종목들 상당히 강한 모습 보였었고요. 신풍제약도 제가 재료 소멸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되긴 좀 힘들다, 그렇게 좀 멘트 많이 드렸었죠. 그런 다음에 엑세스바이오도 정말 이런 종목들 많이 나오죠. 뭐 공매도가 없는 측면도 있겠지만 올라갈 때 조정 없이 이런 식으로 정말 급등 나온 종목들 많이 출연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날 하한가 가고 이런 날은 손대는 게 아닙니다. 첫 투매, 그러니까 뭐 한 2, 3연상 혹은 3, 4연상 간 애가 이런 식으로 첫날 길게 투매가 나오면 한번 접근해 볼 만하죠. 근데 얘는 좀 5천원짜리가 10배 넘게 올랐다가 이날 이제 첫 투매가 나오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한가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날은 건드는 게 아니고, 이날은 한가를 혹시 간다면 저는 한가를 받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도 눌림목 구간에서 계속 사 모아서 오늘 반등 때 팔았거든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딱 보시면 실제적으로 바닥권에서 반등이 이미 좀 많이 나오긴 했어요. 한 30% 가량 나왔는데 저는 조금 더 남아 있다고 봅니다.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요.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한 번 더 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뭐 이제 한미약품이랑 셀트리온의 시약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대정화금이고 얘도 오늘 좀 강했고요. 상한가 뭐 시간에서 상한가까지 결국은 들어가는 모습이네요. 대정화금도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메디톡스가 호재 뉴스가 또 장중에 또 하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대웅제약이랑 보톡스 균주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어떤 뭐 재판 이슈에 따라서 급등하고 급락을 반복했던 종목인데, 오늘은 이제 뭐 보톡스 관련이 아니라 메디톡스가 호주의 한 뭐 바이오 기업이랑 공동으로 뭐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호주에 그러니까 메디톡신이랑 같이 이제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 호주의 백신 개발 전문 기업인 박신, 이름도 참
특이하네요. 박신이라는 이제 백신 기업의 개발을 뭐 지원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같이 좀 호재로 좀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얘도 지금 워낙 많이 지금 주가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뭐 대웅제약과의 보톡스 뭐 이제 그 분쟁도 조금 마무리가 되어가는 구간 뭐 그런 상황에서 또 뭐 좋은 뉴스가 들려왔기 때문에 얘도 한번 주가를 돌릴 때도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저도 지켜보려고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진원생명각이 오늘도 어제 한번 언급드렸던 종목인데 얘도 한번 맘먹고 올리면 조정 없이 계속 가는 종목이에요. 제가 이때 예를 들면서 한번 말씀드렸었죠. 아무튼 이때는 요 정도 상승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재료의 크기 자체가 좀 더 다르고 분위기도 더 좋기 때문에 야, 또 얘가 어디까지 갈런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저번 주 뭐 월화쯤 했었나 그때 제가 대웅 한번 짚어드린 적 있죠. 얘 같은 경우도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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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고점 돌파 후에 딱 여기서 이제 지지하고 좋은 어떤 반등이 좀 나와줬네요. 기술적으로도 한번 짚어드렸고 어제 이제 실제적으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좀 이제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드리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덱사메토손이니 뭐 클로르킨이니 나파모스타트니 이런 식으로 막 전혀 관련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엮이면 가는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이젠 앞으로는 실제적으로 코로나 치료제 혹은 백신을 뭐 개발을 하려는 어떤 액션이 실제적으로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좀 짚어드렸었던 건데 아무튼 뭐 대웅 오늘 좋았고요. 뭐 SK 형제들도 좀 많이 쉬었죠. 한번 갈 때가 됐다. 어저께 그렇게 언급드렸었는데 오늘 또 이제 고개를 드는 모습들 발견할 수 있었고 디스커버리도 이제 충분히 조정 거치고 좀 돌아 나갈 때가 되어가는 모습이 로 좀 볼 수도 있겠죠. 아무튼 뭐 이쪽 코로나 뭐 치료제 백신 이쪽은 사실상 뭐 완전히 줄줄이 실패를 하면서 투심이 확 꺾이는 게 아닌 이상 계속해서 아마 아마 올해 안으로는 뭐 계속해서 아마 매매가 되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임상이 뭐 이제 성공을 해서 개발이 완료가 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재료 소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걱정거리 하나, 걱정거리보다는 이제 재료 소멸에 대한 생각 하나, 아니면은 이제 뭐 줄줄이 임상에 실패하면서 뭔가 좀 기대감이 완전히 이게 코로나 뭐 백신 개발하는 게 이게 안 되는 거네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좀 뭐 공포감이 좀 많이 드는 경우 하나 요렇게 두 개만을 제외한다면 딱히 악재랄 게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매를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테마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태풍이 또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폐기물 관련주들 해서 제넨바이오가 최근에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인선 ENT도 조금 제넨바이오에 비하면 좀 덜 오른 게 있는데 지금 일단 시간에서도 뭐 좀 나쁘지 않네요. 이렇게 저는 두 종목 정도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영권 분쟁 이슈 해가지고 우리가 아주 유명하게 최근에 알고 있는 종목은 한진칼이죠. 한진칼이 본격적으로 경영권 이슈가 좀 시작이 됐던 때가 이제 이때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요때 정도 되겠죠. 이때서부터 이제 슬슬 조금 나오기 시작해서 급등 후에 급락시키고 다시 전고점을 넘기면서 본격적인 시세가 이렇게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테크놀로지 그룹입니다. 그룹이
조금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는 느낌? 얘네도 이슈가 되기 시작한 거는 뭐 이때 급등했다가 급락시키고 급등했다가 급락시키고의 패턴이 좀 반복이 되고 있어요. 얘네들도 이러다가 여기를 딱 넘기는 순간 시세가 또 한번 연출이 될지 그 부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저도 이제 이 지금 한국테크놀로지 그룹이 경영권 싸움이 한진칼처럼 진짜로 지분 경쟁으로 이어져야 이게 재료가 되는 건데 디테일하게는 제가 좀 부분들을 공부를 아직까지는 좀 안 해서 혹시 제가 이 종목에 대한 그 공부를 좀 하게 된다면 방송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